안녕하십니까. 신정의 쾌남, HY 에듀의 쾌남. 어맛? 무한한가요? 그래도 합니다. 어맛? 너무 쉬워져 버렸네.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져 버린 계산 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얄 스타님 그리고 나머지 가족분들께서도 계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렵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잡아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 하는 이 6문제 강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2014년 10월 11일, 2014년 10월 11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은 2014년 10월 11일, 즉 5회차 시험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 6문제를 추렸어요. 이렇게 5회차, 4회차, 3회차 점점 줄어들어 갈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 이유는 최신 동향부터 먼저 파악을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실전 시험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계산 문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셔서 공식 6개 잘만 외워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솔린의 조성 비율이 이소옥탄 80, 노멀에탄 20인 경우 옥탄가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옥탄가 우선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죠? 강의를 한 3분의 2까지 다 찍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꺼졌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찍을까 했는데 그러면 또 보시는 분들, 가족분들 힘드실 것 같아서 다시 강의를 찍어요. 어쩔 수 없어요. 바로 할게요. 이 옥탄가가 이소옥탄 곱하기 정액탄 분의 이소옥탄 곱하기 100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액탄 또는 노멀액탄이라고 합니다. 바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소옥탄 80, 노멀액탄 20이라고 했으니까 이소옥탄 80, 20. 80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80 플러스 20분의 80 곱하기 100이라고 나오지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00입니다. 약분 가능하지요. 그죠? 그래서 남는 80. 그래서 80% 답은 4번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항상 곱하기 100이 나오면 이거는 빠센토를 얘기하는구나, 빠센토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176 F 뭡니까? 화씨죠. 그죠? 화씨는 몇 도씨, 즉 섭씨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얘가 섭씨예요. 섭씨는 공식이 있어요. 섭씨는 9분의 5 괄호 딱 때려주고 F 빼기 32, 이게 공식이에요. 화씨가 주어졌을 때 섭씨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분의 5 괄호 해주시고요. 화씨 176이라고 언급되어 있네요. 그래서 176 빼기 32 계산하면 144가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저는 이거를 암산으로, 저는 똑똑하니까 암산으로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을 해서 80이 나왔지만 계산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산기를 어떻게 써야 된다? 우선은 나누기보다 먼저 얘를 먼저 곱해주세요. 그죠? 5 곱하기 144 해주시고 나누기 9를 해주시면 바로 80이 나옵니다. 이해 가셨지요? 다음 화씨 넘어가겠습니다. 공식, 이 문제는 섭씨를 구해라 문제였지만 혹시 모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섭씨가 주어지고 화씨를 구하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한다? 5분의 9 곱하기 섭씨 더하기 32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5분의 9 곱하기 섭씨 더하기 32. 그리고 켈빈이 하나 나와있죠? 이거는 절대 온도라고 해서 273.15 더하기 섭씨 이렇게 넣어주시면 답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터 실린더. 이 마스터 실린더의 내경이 2cm, 푸시로드의 100kg 중에 힘이 작용하면 브레이크의 파이프에 작용하는 유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약 25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2번 약 32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3번 약 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4번 약 20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유압입니다. 유압. 결론은 압력이죠. 압력이 무엇이냐면 압력은 킬로그램 중 per 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원리로 들어갈게요. 우선 압력이 무엇이냐면 단면적분의 하중이라고 해서 조만한 단면적이 있어요. 정말 조만한데 이만큼의 힘을 준대요. 그럼 여기에 눌러버리면 얘는 짜부된다고 하죠. 그죠? 엄청나게 눌려요. 한쪽에 몰려버리죠. 얘가 지탱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 모든 힘이 다 집중이 되니까 얘가 눌려버립니다. 큰 힘이죠. 하지만
밑에 있는 면적을 넓혔어요, 제가. 그러면 요만한 힘이 누르더라도 다 분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눌리더라도 거의 눌리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단면적이 커져버리면 압력은 작아지는구나. 단면적이 똑같으면 같은 힘을 줬을 때 압력은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공식은 단면적분의 하중이다. 하중, 푸시로드에 100만큼의 힘을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얘 100이고요.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공식이 4분의 파이. 요거를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0.785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많이 풀었으니까 4분의 파이가 나오면 바로 0.785를 쓰는데 파이를 0.314라고 놓고서 4로 나눠줘 보세요. 한번 계산기로 하시는 분들 파이를 0.314라고 놓고 4로 나눠주시면 돼요. 3.14 미쳤나봐요. 3.14를 4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0.785가 나옵니다. 거기에다 d제곱 얼마입니까? d가 2죠? 내경 2cm였습니다. 내경 2cm니까 d에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그리고 바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 100 나누기 0.785 나누기 제곱이니까 4죠? 나누기 4. 100 나누기 0.785 나누기 4. 이렇게 하시면 31.847. 즉 얼마? 32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압력 구하는 공식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번 우측으로 조향을 하고자 할 때 앞바퀴의 내측 조향각, 내측 안쪽이죠? 안측 조향각이 45, 외측 조향각이 42, 축간 거리가 1.5이다. 킹핀과 바퀴 접지면까지 거리가 0.3m일 경우에 최소 회전 반경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우선 사인 30도, 사인 42, 사인 45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으니까 반드시 하나 쓰라는 뜻이고요. 바로 공식 가야 되겠죠? 제가 제 강의에서 한 2번 정도 설명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마무지하게 많이 기출된다라는 것보다는 나오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공식이기 때문에 많이들 틀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빈번하지는 않지만 알아두시기는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R이 최소 회전 반경이고요. 알파는 각도입니다. 근데 무슨 각도냐면 외측 바퀴 각도입니다. 외측 바퀴. 외측. L이 무엇입니까? L은 축간 거리입니다. 축간 거리. 그리고 R은, 여기서 말하는 R은 타이어 중심과 킹핀과의 거리입니다. 그럼 바로 공식 들어가면 쉬워요. 사인 외측이 42도였어요. 여기 42도 사인 42. 그리고 L이 얼마였냐면 1.5m 나왔죠. 그죠? 그래서 1.5 쓰고요. 그리고 바퀴 접지면까지의 거리가 0.3m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0.3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아까 사인 42가 0.67이라고 나왔으니까 0.67분의 1.5 플러스 0.3 계산하실 때 공학용 계산기 쓰실 때 뭐 그냥 일반 계산기도 쓰시지만 1.5 나누기 0.37 그리고 더하기 0.3 눌러주시면 바로 얼마가 나온다? 2.54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2.54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4번까지 끝났고요. 이제 5번, 6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기관의 회전수가 2400rpm이고 총 감속비가 8대1 타이어 유효 간격이 25cm일 때 자동차의 시속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공식만 외우시면 쉽지만 복잡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두시길 부탁드린다는 거. 기관의 회전수가 2400rpm이고 분명히 rpm 회전수죠. 그 총 감속비가 8대1 타이어 유효 간격이 25cm일 때 자동차의 시속은? 이라고 되어 있죠. 공식 외웁시다. 시속은 변속비 곱하기 총 감속비 분의 파이 곱하기 타이어 직경 곱하기 회전수 곱하기 1000분의 60까지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변속비 얼마입니까? 변속비랑 총 감속비 8대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곱하기니까 8 그대로 나오고요. 파이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3.14. 타이어 직경 얼마죠? 타이어 직경 유효 반경이라고 하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 0.25cm니까 지름은 얼마입니까? 원이 있다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0.25cm예요. 그럼 여기도 0.25cm니까 직경 이 지름이 얼마예요? 0.5cm 미터? 우선 센치로 합시다. 25cm니까 여기도 25cm니까 50cm 나오죠. 그죠? 50cm. 근데 50cm인데 여기서 단위는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0.5m 0.5m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단위는 좀 이따 쓰고, 그리고 2400 왜냐? RPM이니까 2400 쓰시고 1000분의 60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왜 1000을 왜 해야 되냐? 60을 왜 해야 되냐? 이거는 잘 생각해 두십시오. 왜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보셔야 돼요. 원래 실질적인, 그쵸,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숙제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원래는 이게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줄여져 있는데 이게 원래 공식인데, 시속하고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km per hour라고 해서 단위를 km와 hour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위를 바꿔요. 그래서 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60분이니까 60으로 해줬고요. 킬로미터 1km는 몇 미터입니까? 1000m죠? 그래서 1000분의 60을 곱해준 겁니다. 여기 센티미터가 있기 때문에 미터로 바꾸고 나서 단위 변환 때문에 1000분의 60을 넣어준 거예요. 이거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계산한 거에서 바로 단위 변환이 되시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바로 단위 변환을 하시기 힘들 경우는 1000분의 60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얘는 킬로미터, 킬로미터가 미터로 변경될 때는 1000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아우어 1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60까지 같이 계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 어떻게? 3.14 곱하기 0.5 곱하기 2400, 그리고 여기까지 곱하기 60 해주시고요. 나누기 8 나누기 1000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8.26, 약 28km per hour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제가 1번, 2번, 3번, 4번에 예시를 안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킬로미터 아워 이렇게 뒤에 단위 변환 때문에 1000분의 60을 해줬다라는 거. 얘는 미터 기준이고요. 얘도 분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시속으로 바꿔주기에 1000분의 60을 해줬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쉽습니다. 스프링 개수. 진짜 쉬운 문제예요. 스프링 개수 어떻게 계산할까요? 스프링 상수는 변형량분의 하중이라고 합니다. 변형량분의 하중. 상수 또는 정수라고 놔요. 상수 또는 정수. 그렇게 보면은 변형량분의 하중이 되는데,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뭡니까? 힘이니까 하중이죠, 그죠? 하중 모르니까 네모칸으로 놓는다고 치면은 스프링 상수가 5죠. 변형량 1cm죠, 그죠? 1cm. 근데 여기서는 변형량을 밀리미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1cm는 몇 밀리미터? 10mm입니다. 그럼 하중 모르니까 네모라고 합시다. 얘 어떻게 구합니까?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곱하기 10 하면 얼마 나와요? 바로 5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0kg 중. 답 몇 번?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6가지 설명드렸어요. 마무리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옥탄값, 이속탄 곱하기 정액탄분의 이속탄 곱하기 배, 옥탄값, 섭씨온도, 화씨온도, 그리고 켈빈까지 다, 켈빈까지 다, 절대온도, 섭씨온도, 화씨까지 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압력, 단면적분의 하중이죠? 이거 단면적분의 하중. 그리고 최소 회전 반경. 그리고 마지막 시속, 변속비 나왔을 때 타이어 직격 관련된 문제 공식 1000분의 60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스프링 정수 또는 스프링 상수 구하는 공식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 5회차 10월 11일 날 치러졌던 시험에 대해서 6문제 계산 문제 설명드렸고요. 다음에는 4회차 7월 20일 2014년 7월 20일 날 시험 본 계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반드시 복습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회 사케 오케이? 우! 잘 들으셨죠? 마무리하도록 하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